자, 이번 시간은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 얘는 그냥 2차 부등식에 두 식을 연립하는 거니까 얘는 문제 풀면서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1차 부등식 파트를 니네가 좀 해줬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이해하기가 좀 쉬워져. 알겠지? 쌤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거야. 한번 풀어볼게. 잘 봐. 자, 우리가 이거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했을 때 했었어. 잘 봐. 절대값이 상수보다 크면 똑같이 적고 or x가 마이너스 붙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각각 푸는 거였지. 지금 상황이 절대값이 상수보다 큰 거니까 지금 이런 스타일로 풀면 돼. 쌤이 이제 문제를 풀게. 자,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봅시다. 먼저 위에 문제식을 1번식을 먼저 풀게. 자, 절대값 x-1의 절대값이 3보다 크다. 자, x-1이 3보다 크거나 or x-1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럼 일단 정리를 하면 x는 4보다 크거나 or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식에 1번식이 이렇게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식은 2차 부등식이니까 여기서 바로 할게. 그냥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지. 6, 4, 24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얘가 x-6 x 플러스 4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앞에 쪽을 저번 시간 거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거를 자동으로 된다. 그냥 x가 마이너스 4보다 커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자 그러니까는 밑에 식은 2번식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2번식이라고 하자. 이거 2번식. 자 1번과 2번에 겹치는 범위가 정답이 될 거니까 자 1번 먼저 쓸게. 4보다 크고요. 빵꾸 뻥이야. 등 없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네. 자 그 다음에 2번씩 적을게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색칠 등호 있으니까 그 다음에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6 이렇게 색칠. 그럼 둘이 겹치는 범위가 어디가 나와? 자 둘이 겹치는 범위는 이쪽이랑 이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크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답이 되는 거네. 이렇게 두 개를 다 적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쌤은 2번으로 넘어가 볼게. 자, 2번 볼게요. 2번. 자, 2번에 1번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할게. 인수분해 하면은 어떻게 돼? x-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얘를 풀면 x가 작은 것보다 작고 or 큰 것보다 크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 이렇게 해서 근을 이렇게 해서 그리면 근 빵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2랑 3이고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니까 어디가 되는 거야? 이쪽이랑 이쪽이 돼가지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식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5 0보다 작다. 얘 인수분해 하면은 바로 할게. 그냥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요. 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제 둘이 겹치는 부분 찾아볼게. 얘가 2번식, 얘가 1번식. 1번식을 먼저 쓸게. 여기 옆에다 적어볼까? 자, 1번식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3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2번씩 해볼게. 2번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면요. 마이너스 1.5니까 이쪽에 있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5. 이쪽에 있겠지. 빠꾸뽕. 이렇게 되겠네. 둘이 겹치는 범위는 여기가 될 거니까 정답은 여기만 되는 거네. 겹치는 게. 그래서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x가 5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겠지. 알겠지? 별로 어렵지 않아. 각각의 2차 부등식을 푼 다음에 겹치는 범위가 정답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이번에 봤더니 해 또는 해 조건이 주어진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우리가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부등식도 방정식이야. 근데 봐봐. 그러면 얘가 는빵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지금
등호가 붙은 게 이 식이지. 여기가 등호 붙은 게 이 식이잖아. 얘는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가 누가 나온다는 거야? 4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야 돼? 방정식 입장에서 빵이 나와야 돼. 즉, 잘 봐봐. 쌤 이렇게 쓸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가 x에다 4 집어넣을 때 빵이 나와야 돼. 알겠지? 근데 우리가 4를 집어넣기보다는 잘 봐봐. 일단은 먼저 뭐 할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그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얘 인수분해 하면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바로 적을게. 이제 쌤이 여기다가 밑에다가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어떻게 됐나?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1번 요식을 쓴 거고. 자, 2번도 볼게. 2번. 2번이 근데 잘 봐. 야, 문자 있다고 쫄지 마. 인수분해해야 돼. 무조건 인수분해. 이 부등식도 방정식이야. 인수분해 할게. 쌤이 인수분해. 곱해서 4a 나오는 건 4랑 a. 더했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이거 둘 다 마마 x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근데 봐봐. 4가 이쪽에 있겠죠? 자, 4가 이쪽에 있을 거야. 4는 이쪽에 4 여기다 표시할게. 4 여기다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a라는 녀석이 봐봐. 이쪽에 있으면 될까 안 될까? a가 만약에 이쪽에 있어 버리면 이렇게 돼서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해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a가 이쪽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a는 어떻게 될 거냐? a 값을 범위 구해야 되니까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보자. a는 등호 있으니까 색칠이야. 자, 그러면은 봐봐. 얘랑 검정색이랑 빨간색이랑 겹치는 부분이 여전히 해가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괜찮아. 맞지? 해가 똑같이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a가 쭉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2보다 작아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여기가 겹치는 범위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a는 2보다 일단 작으면 안 돼.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a가 2면 될까 안 될까? a가 2면. 야, a가 2가 되면은 잘 생각해봐. 봐봐. 만약에 a가 2야. a가 2면 이렇게 색칠되겠지? 근데 얘는 위의 식은 우리 어떻게 했었어? 이거 푼 거, 이거 지웠네. 잠깐만. 얘는 2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거야. 이거 5R이야. 그러면은 2보다 작거나니까 이 빵꾸뽕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여전히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즉 a는 2여도 상관이 없다고. a는 2여도 상관이 없고 3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지. 3이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3이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a가 3이 되면은 얘를 좀 확대해 볼게. a가 3이 돼 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3? 이거 검정색으로 하자. 이렇게 돼 버리면 3인데 얘는 3을 포함하지 않잖아. 3을 포함하지 않는데 얘는 3 포함이야. 그러니까 서로 안 겹치지. 안 겹치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야,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조금 어려우니까 쌤한테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에. 알겠지? 수업 시간에 꼭 질문을 하자. 알겠지? 자, 연립 2차 부등식의 활용을 볼게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 일단 둔각삼각형이 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세 변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가장 긴 변은 당연히 얘겠죠? 얘가 둔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구해봅시다. 일단 둔각삼각형이기 전에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 즉 x-1 플러스 x보다는 얘가 더 작아야 돼요. 그럼 얘를 부등식 풀어보면 넘길 거고, x가 2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자,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a, b, c라고 했을 때 가장 긴 변이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피타고라스 c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둔각이 된다는 건 요 90도가 직각이 90도보다 커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누워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C의 길이가 원래 요거였는데 요걸로 돼서 늘어났지.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는 C제곱 길이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 이게 둔각이야.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둔각을 할 거니까 자 한번 해볼게. 가장 긴 변이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c가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작습니다. 아니 큽니다. 누구보다? 각각의 제곱의 합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할 겁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서 2차 부등식이 나와요. 얘를 당연히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죠.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이거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바로 쓸게. 0과 4. 자, 요 식과 요 식에 겹치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지. 자, 한번 써볼게. 1번식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2번식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되는 거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자연수 x값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있는 자연수는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는 거지. 답은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끝. 오케이. 자, 연습 문제 꼭 푸시고요. 쌤은 넘어가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을 할 건데, 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용을 보면은 당연한 건데, 봐봐. 그냥 당연한 거거든. 한번 보자잉. 자,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지고 판별식이라고 하면 판별식을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생각해봐. 일단은 근이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 두 근이 중근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좀 크게 좀 쓸게.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되겠지.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그 다음에 양수끼리 곱하면 당연히 양수겠지. 그지? 두 근이 모두 음수면은 어쨌든 두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별식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인지 그냥 중근인지 몰라서 두 근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판별식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이기 때문에 두 근을 합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겠죠. 두 근을 합한 건 모두 음수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당연히 둘 다 음수 곱하면 양수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조건은 판별식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합은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다. 이 셋 다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고 두 근이 모두 음수면요. 판별식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근의 합은 음수고 두 근의 곱은 양수다. 이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가 되는 거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면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그러니까 판별식은 안 하고요.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아니,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근데 확실한 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맞불이거나 뿔마면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쉬워. 얘네 두 개가 어려우니까 얘 두 개를 공부해야 돼. 알겠지? 얘 두 개를 공부합시다. 자, 봅시다. 필수예제 4번 볼게. 필수예제 4번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자,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 판별식이. 판별식 D 짝수 공식 쓸게. 판별식 D 쓸게. 판별식 D는 절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랑 최고차항 계수 1이죠? 상수항. 3K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걸 먼저 정리해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모르니까 일단 두 근 갖는다고 했어요. 이게 판별식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요.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or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아, x가 아니다. KD 이렇게 첫 번째가 나온 거네.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려면 두 근의 합. 야,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는 알아야 돼. 두 근의 합, 두 근이 알파 베타면 두 근의 합은
차고차원 개수분의 마이너스 1차식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2k가 나올 거야. 얘가 두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당연히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곱은요. 두근의 곱은 차고차원의 개수분의 상수항, 그러니까 즉 3k 플러스 4야.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두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양수가 돼야지. 그러면은 k 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셋 다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야 돼. 자, 쌤이 그려볼게. 자, 1번 먼저 해보자.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k가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2번은 k가 0보다 작습니다. k가 0보다 작습니다. k가 0보다 작습니다. 0이 여기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k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3분의 3은 이쪽에 있는 거네.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이 셋 다 겹치는 범위. 여기 겹치는 범위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1번 답이야, 1번. 근데 2번 답은 잘 봐봐.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1번 똑같고요. 3번 똑같아. 두근이 모두 음수 곱하면 양수니까. 2번만 다른 거야. 음수 더하기 음수 했으니까 얘만 부등호 반향 뭘로 바꾸면 돼? 반대로 바꾸면 되지. 잘 봐. 얘만 다시 풀게. 2번이 빨간색이었잖아. 얘만 반대로 바뀔 거야. 여기 좀 지울게. 다시 2번 문제 푸는 거야 지금. k가 부등호 반향 반대로 바뀔 거야. 음수니까 k가 0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그러면 k가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셋 다 겹치는 범위니까 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 녀석의 답은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건 1번 답이야. 이건 1번 답. 자, 마지막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뭐만 하면 된다겠어요? 1번 할 필요 없고 2번 할 필요 없어. 3번만 하면 돼. 두근의 곱이 뭐다? 음수다. 0보다 작다. 그럼 부등호방향 반대로 바뀌겠지. 그러면은 k가 3분의 4보다 뭐하다? 작다.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제일 쉽지. 그러니까 얘는 문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연습 문제 푸시고요. 이거 꼭 이해를 해야 돼. 여기는 암기 파트가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에 쌤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을 하기에 앞서 쌤이 잠깐 앞으로 좀 잠깐 넘어가자.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을 한번 볼게. 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이걸로 하면 되거든? 근데 쌤이 문제를 풀면서 그냥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봐.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쌤이 한번 천천히 해볼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일단 쌤이 얘를 fx라는 함수식으로 인식할게. 이렇게. 그러면 함수로 인식하는 순간 요 녀석은 꼭지점 좌표가 중요해졌어. 그 꼭지점 좌표를 구할 거야. 얘를 뭐 할 거야?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2x 플러스 2k가 될 거고 얘가 빵 나오는 x 값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네. x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꼭지점 x 좌표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 녀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두 근이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그건 나도 몰라. 근데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인지를 하면 여기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1이 이쪽에 있어야 돼.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1을
요 그래프 fx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함수식은 여기가 찍혀서 0보다 크겠지. 0은 f에다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이 점이 1일 건데 f에다 1 대입하면 얘가 0보다 크겠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따져볼 게 이제는 뭐냐? 일단 얘가 근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 근을.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g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서로 다른 두 식은인지 중근인지 나도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가 함수 값이 0보다 커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1이라는 녀석은 이 추계방정식인 마이너스 k보다 어때야 돼? 마이너스 k보다는 더 왼쪽에 있는 거니까 작아야 돼. 이 셋을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야 돼. 이 셋을 만족시키는 범위. 이렇게 천천히 이해하면 돼. 얘는 암기하는 영역이 아니야.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쌤이. 일단 판별식 한번 해보자. 짝수 공식 쓸게. 절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얘랑 곱할 거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잠깐만, 이거를 조금 옆으로 좀 옮길게. 쌤이. 자, 이렇게 되면 얘를 풀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게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의 범위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or 큰 것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얘가 fx로 인지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한 거야. 1 대입하면 x 대신에 1, 여기다 x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1. f의 1은 1 플러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6.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k가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겠네. 자, 1, 2, 3번에 겹치는 부분을 찾을 거야. 쌤이 수직선으로 나타내 볼게. 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요. 2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쓸 거고요. k는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돼. k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빨간색 요렇게.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셋 다 겹치는 범위가 이쪽에 있는 거네. 답은 k가 마이너스 7이 k가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3보단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연습 문제 풀어서 우리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예 다른 파트인 경우의 수로 넘어갈게. 연습 문제 푸시고 수업 시간에 꼭 질문합시다. 알겠죠? 끝.